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석우입니다. 2월 19일 금요일 시황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진짜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정말 무슨 드라마가 한 편 진행되는 것 같은 그런 날이었습니다. 뭐 우리 시장만 그런 게 아니라 간밤에 미국 시장도 그랬죠. 3대 지수가 다 떨어지긴 했지만 그 내용을 보면 끝날 때 이렇게 상승 기조로 가면서 끝난 게 조금 고무적이다 이런 생각은 했었어요. 그런데 뭐 미국 떨어진 것도 뭐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예측은 77만 5천 정도 했는데 이게 86만 천이다. 뭐 이런 게 이제 가장 큰 이유였고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국채 금리 뭐 이런 것들이 다 핑계거리가 됐죠. 특히 나스닥 같은 경우는 0.72% 정도 빠지면서 가장 낙폭이 깊었어요. 근데 이것도 뭐 따지고 보면 다 그냥 이유를 찾자고 갖다 댄 거라고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미국도 우리 시장이랑 거의 비슷합니다. 지금 뭐냐면 이렇다 할 그 시장의 모멘텀이 없어요. 그래서 미국 시장도 소위 말하는 그 숨고르기 조정에 들어가 있는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우리 시장도 뭐 오늘 굉장히 많이 놀라셨지만 마찬가지였어요. 오늘 우리 시장은 그냥 한마디로 이렇게 V자 같이 움직이는 그런 장이었어요. 그래서 밑바닥이 아시겠지만 3040까지 갔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당부를 좀 드려야지 될 것 같다. 그래요. 그래서 뭐 계속해서 튼튼하게 지켰던 거는 SK 하이닉스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건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그 D램 가격 때문에 미국에서 어제 그 나쁜 장에도 플러스 2.89인가 뭐 이렇게 올랐으니까 그 공식이 그대로 적용된 거죠. 그래서 SK 하이닉스는 오늘 뭐 내내 이제 잘 지켰습니다. 근데 이제 오후 들어가면서 외국인들이 오늘은 외국인 기관도 갈피를 좀 잡기가 어려운 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오후 들어가면서 어, 현 선물 다 매도하던 사이드에서 선물을 이제 매수 사이드로 돌리면서 시장이 좀 안정감을 찾았고 또 우리 기관도 많게는 3,800억 순매도까지 내려갔어요. 제가 장을 보고 있을 때 보니까. 근데 이제 끝날 때는 한 739억 순매도 한 거니까 예, 많이 줄였죠. 그래서 아침에는 이런 생각이 잠깐 들었어요. 오늘 많이 빠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미국 시장 보고 더더욱. 근데 아침에 좀 이게 주가가 밀리니까 기관이 아주 짧은 기간이지만 연기금도 그렇고 플러스가 났었어요. 매수 쪽 입장을 취했어요. 굉장히 뭐 200억 내외이지만 그래서 이게 웬일인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뭐 역시나 였습니다. 시간이 가면서 마찬가지죠. 근데 이제 보도에 따르면 감독원이 연기금에 대해서 매매 내역을 좀 제출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다는 보도가 났어요, 신문에. 근데 이제 여러분 알지만 뭐 제일 큰 게 국민연금이고 뭐 나머지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규모가 국민연금이랑 될 게 아니죠. 뭐 우체국보험도 이렇게 4대 그 연기금에다가 그걸 좀 내달라 요청을 했는데 뭐 일부에서는 제출 의무가 없다 이러고 동의하지 않았다 뭐 이런 보도도 나왔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 보도가 나오자마자 갑자기 기관들이 매도 물량을 늘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뭐지? 이랬는데 다행히 이제 끝날 무렵에 오후 들면서 이제 뭐 외국인들이 약간 그랬지만 외국인보다도 급격하게 매도를 줄여간 게 기관이었어요. 예,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러면서 마지막 종가 기준으로는 3,100을 회복했습니다. 그래서 3,107.62. 정말 다행이에요. 그래도 3,100을 어떻게 해서든지 커버해서 지켰다는 게. 근데 이제 오늘 코스닥은 플러스를 못 만들었어요. 코스닥도 뭐 V자로 움직이긴 했습니다만 그렇게 못하고 결국은 2.29포인트가 떨어져서 0.24%가 밀리면서 코스닥은 시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은 좀 짧게 주말이니까 그리고 핵심적으로 여러분이 좀 기억하셔야 될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릴까 그래요.
지난번 조정에서도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걸 느끼셨을 거예요. 그 조정이 뭐 하루 떨어지고 오르고 떨어지고 오르고 이러다가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오전, 오후가 막 달라지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하루에도 막 주가가 갈피를 잡을 수가 없이 사람은 정신을 빼놓는다. 근데 이제 오늘이 결국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전형적인 조정권의 시장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 연초에 말씀드렸지만 올 들어서는 조정권에서 이런 현상은 더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요. 더 강하게. 예, 그렇게 앞으로도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해서 3,100이 회복됐다 그래서 조정 끝났냐? 끝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가? 그 저는 좀 아니라고 봐요. 조정이 이제 본격적으로 조정에 들어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다음 주에도 또 올랐다. 또 떨어졌다. 다음 주 뭐 파월장 연설 있죠. 그러니까 뭐 올랐다, 떨어졌다. 이거를 계속 반복할 것 같다. 다음 주에도. 그리고 이제 3월로 넘어가겠죠. 근데 이런 현상을 꼭 우리가 나쁘게만 볼 것이냐. 근데 이제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거를 그렇게 나쁘게 보지 않아요. 이건 뭐냐면 이렇게 위아래로 막 이렇게 변동성이 커지면서 여기서 손바뀜 현상이 일어나야 이 시장이 이제 에너지 축적이 돼서 그 다음에 다시 이 조정권을 빠져나갈 때 아주 강하게 힘있게 빠져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거는 어차피 들어온 조정권이라면 좀 고무적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시장을 보시는데 되게 편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백만개미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뭐 작년에 많이 주시장에 이제 들어오신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이 어떻게 보면 그 초보나 일반 투자자들이 견디기가 제일 힘든 때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도 그렇죠. 오늘도 그게 계속해서 장이 밀리니까 예를 들어서 3050이 무너지니까 3040까지 갔었으니까 무너지니까 아 이제 끝났다. 이래갖고 거기서 이제 파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분들은 이제 오후에 종가 보고 굉장히 후회가 되실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이 제일 어떻게 보면 넘기기가 힘든 때예요. 이게 이제 몇 번 조정권에 이렇게 진행이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그런 걸 별로 못 느끼는데 지금이 이제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해드릴 말씀이 썸네일 제목에도 일부러 제가 그 주식할 때 주자를 해서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근데 원래 이제 그 그리스도, 지저스 그리스도를 말하는 그 주하고 의미 같을 뿐이죠. 그 원래는 이제 이게 코버티스 도미네 이렇게 원어로 그 돼 있죠. 근데 이게 영화 코버디스라는 영화에서 나온 그 유명한 말이죠.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게 1951년도에 나온 영화입니다. 제가 태어나기 전에 나온 영화예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 잘 모르실지도 모르지만 아마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 얘기는 많이 아시는 것 같아요. 이거 성서에는 이런 얘기 안 나오는데 이게 폴란드의 어떤 소설을 이거를 이제 영화화하면서 이게 유명해졌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굉장히 이제 막 놀랬다가 가슴 쓸어내리는 그런 날이고 주말이고 하니까 제가 이제 이걸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려고 그래요. 거기에 의하면 코바디스란 영화에 그 코바디스 도민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게 어디에 나오냐 하면 이제 네로의 박해를 받아가지고 베드로가 주변에 있는 사람이 빨리 도망가라 그래갖고 로마를 벗어나서 도망을 갑니다. 가는 길에 십자가를 진 예수님을 만나요. 환영이죠. 그래서 무릎을 딱 꿇고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한테 물은 말입니다. 이게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 당연히 그렇게 묻죠. 왜냐하면 로마에서 박해가 너무 심해서 지금 자기가 로마에서 빠져나오고 있는데 반대 방향으로 예수님이 가신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코바디스 도미네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네가 내 어린 양을 버리고 로마를 떠나니 내가 다시 로마로 가서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히려 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베드로가 듣고선
다시 로마로 돌아가서 거기서 이제 뭐 활동하고 그러다 결국은 이제 그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결국은 순교하죠. 그런데 만약에 그때 베드로가 로마로 돌아가지 않았으면 지금 베드로라는 이름도 없는 거고 베드로 성당 이런 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 왜 드리느냐 하면 지금 이제 우리가 이렇게 처음 당하고 앞으로 이 조정권이 끝날 때까지 더 심하게 우리를 휘둘 수도 있어요, 시장이.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시장을 떠나면 안 돼요. 오히려 지금은 시장으로 돌아갈 때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3050 밑으로 주가가 빠지면 땡큐 하고 시장으로 돌아가려는 생각을 해야지 여기서 무서워서 도망을 가면 이건 too late. 너무 늦었어요. 도망가려면 일찍 갔었어야지. 그러니까 박수 칠 때 떠나야죠. 그러니까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에요. 지금 그럴 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꾸 거꾸로 매매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꾸로 매매를 하면 이게 주가가 빠진 것만 해도 힘들어 죽겠는데, 근데 뭐 이게 매매가 전부 엉켜갖고 제대로 되지가 않으니까 얼마나 더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을 이미 드렸죠. 내려갈 때 쫓아내려가면서 밟아서 파는 거는 없다. 그런 거는. 주가가 생각보다 많이 밀리면 언제 살까를 생각해야지 언제 팔까가 아니고 주가가 또 올라가면 이제 조정 끝났어. 이제 올라가네. 이렇게 해서 무조건 좋아할 게 아니라 조정권에서는 내가 여기서 어느 정도 이익 실현해 갖고 현금을 가지고 또 내가 그동안 못 샀던 포트폴리오나 어제 말씀드렸던 리밸런싱은 내가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그걸 먼저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은 매매할 때 달아나면 집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자꾸 다가가야 돼요. 그래서 그 안을 보려고 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뭐 이런 거죠. 막 장 오를 때는 막 여러 번 보다가 장 빠지면 에이씨, 그래서 이제 보지도 않아요. 그렇게 자주 보시던 분들이. 그래서 장이 막 오를 때 너무 자주 봐갖고 올라가는데 살게 되잖아요. 근데 오늘 같은 날은 장 떨어졌는데 이게 오후 들어서 회복됐는지도 모르신 분들도 많았을 거예요. 나 이거 안 본다 이러고 아예 덮어버리고. 근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제 말씀은. 그렇게 주식을 하기 시작하면, 궁극적으로 시장한테 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장은 그런 거잖아요. 항상 시장은 떨어지고 오르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서 떨어졌을 때 매수 타이밍을 잡아야 되고 또 올라갔을 때는 매도 타이밍을 잡아야 되고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은 당분간은 좀 지속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뭐가 이 시장을 강력하게 딥 임팩트를 줄 수 있는 모멘텀이 뭐가 있겠어요? 지금 없어요. 지금 당장 생각나는 게 여러분도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나는 게 없잖아요. 없어요, 지금은. 그러니까 당분간은 이런 오르내린 변동성이 큰 시장이 어느 정도 지속돼 갈 거다. 근데 이제 이게 끝나면 어제 얘기해서 드렸지만 이게 끝나면 시장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새로운 놈이 하나가 나타날 거다. 그거를 우리가 산업군에서 찾아보자.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잘 보세요. 뭐 시장이 망가졌다가 시장이 다시 가면 이제는 성장주는 안 되고 가치주를 봐야 되고 이런 얘기 제가 이제 하면 안 된다. 그거 너무 촌스럽다 이런 얘기 드렸잖아요. 여러분 오늘 주가가 빠졌다가 주가가 상승할 때 앞장서서 치고 올라온 놈들이 누구예요? 보세요. 답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안 변해요. 그거는 안 변한데 그게 변하면 그냥 시장은 끝난 거예요. 근데 그런 주력주들이 가는데 옆에 같이 가는 친구들이 자꾸 달라진다는 거예요. 조정기를 겪으면서. 그래서 제가 희망군, 독립군, 산업군 이렇게 나눠서 보자. 우리는 그동안에 희망군과 독립군에 속하는 애들로 메인 포트를 짰다. 이거 오늘 다시 한번 올려드릴게요. 영상 뒤에다가. 그거 어제 올려드렸는데 그 중간에 광고가 끼고 그랬던 모양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광고 제가 하는 거 아닙니다. 구글이 지 맘대로 끼는 거라 저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뒤에 달아드릴게요. 조금 길게 달아드릴게요. 그래도 적으시려면 스톱 해야 되지만. 그래서
희망군 독립군으로 우리가 메인 포트를 짜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이 산업군에서도 보자. 그러니까 산업군도 마찬가지. 올라갈 때 사는 거 아니에요, 얘네들도. 얘네들도 비실비실할 때 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올라가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런 얘기, 여행주 중에서 그냥 예를 들자면, 이게 종목 얘기는 저는 이제 가능하면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하도 질문을 많이 하시니까 참 좋은 여행 같은 경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 이게 어디가 합리적인, 이거는 10,000원에 붙을수록 10,000원에 가까이 붙여 사야 돼요. 10,000원에 가까이 붙여서 사면, 그러니까 그쪽으로 붙으면 사면 또 올라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시려면 그냥 누가 뭐가 좋다 이런 게 아니라 기술적 분석. 그러니까 이 조정권 장에서는 기술적 분석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기술적 분석도 굉장히 많이 보셔야 돼요. 그래프도.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썸네일을 쭉 보세요. 주봉을 보라. 주봉을 보라. 주봉을 보면 쉽게 보여요. 이게 무슨 얘기구나 하는 게 쉽게 보여요. 그래서 하루하루 너무 그러지 말고 주봉을 보고 좀 느긋하게 보면 이게 어디가 매수 타이밍이고 어디가 뭐 일단 매도 타이밍이지 이런 게 잡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런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해야 될 게 뭐냐? 리포트. 이게 리포트가 매일 막 엄청나게 각 증권사에서 애널리스트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발표를 하는데 이거 여러분이 안 보면 되시겠어요? 그러니까 보셔야 돼요. 그래서 내일 브런치 카페는 22번째 강의인데 그거는 제가 그 리포트 보는 법을 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거기 보면 뭐 YOY, QOQ 별 얘기 다 있잖아요. 거기. 예. 그래서 뭐 E는 뭐고 F는 뭐고 P는 뭐고 도대체 이건 뭔 소리 하는 건가? 이거 그냥 아는 거하고 안 하는 거의 차이지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그런 데서 도망가지 마시고 그거를 좀 적극적으로 리포트 읽고 그다음에 기술적 분석을 다시 한번 보시라. 그런데 너무 일봉 쫓아다니면 이 조정권에서는 잘못하면 매매 실수할 수 있으니까 조금 한 발 물러서서 주봉으로 보시라. 주봉은 뭐냐면 닷새 우리가 월화수목금 이거를 봉 하나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간 단위로 어떻게 흐름을 가냐 이걸 보면 대체적으로 어떤 분은 뭐 월봉 얘기도 하시는데 조금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월봉은 조금 현실감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주봉으로 보시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내일 브런치 카페 그거는 한번 꼭 보세요. 그리고 그걸 들으신 다음에 다시 네이버 가서 네이버 금융을 키고 똑같이 한번 그거를 해보세요. 그래서 이게 이런 거였구나. 그래서 그냥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조종기를 우리가 그냥 넉넉고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조종기 동안은 뭐 이런 거 하시면 되죠. 이런 거 좀 배워놓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조종기가 그냥 뭐 이번 주로 끝 월요일부터 뭐 이제 조종기 끝 이거 아니니까 너무 급하게 하시지 말고 천천히 시간을 두고 리밸런싱을 하자. 우리도. 그래서 제가 333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제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식으로 시간을 두고 그걸 어느 날 갑자기 뭐 주가가 오르는 거 떨어지는 거에 관계없이 그냥 하려고 하시지 마라. 그러면 실수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뭐 이번 주도 만만치 않은 시장이었기 때문에 진짜 뭐 고생하셨어요. 여러분들 고생하셨고 특히 마지막 날 금요일 오늘 뭐 이거 완전히 사람을 매다 꼰졌다 올렸다 뭐 이런 시장이었으니까 굉장히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주말에는 그냥 그런 공부나 하시면서 좀 잊고 잘 지내시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뭐 브런치 카페에서는 얼굴을 못 뵈니까 브런치 카페에서 여러분 만나 뵙고 또 월요일 날 시장 끝난 다음에 다시 정리해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십시오. 여러분 고맙습니다.